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 못 올렸죠.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죄송하고요. 오늘 또 제가 또 못 찍을까봐 짧은 시간 내가지고 빠르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빠르게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그 미국 장이 어제 악재가 돌발 악재가 떴죠. 국채 금리가 또다시 1.7%가 넘는 급등이 하면서 그 나스닥이 엄청 빠졌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빠지진 않지 않을까? 아니면 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는 제가 얘기 드렸죠. 저번에 보여줬듯이 국채금리에 대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판단했거든요. 코스피는 좀 빠지긴 해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의 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고 아직은 좀 그 상승장이 가기엔 어렵지만 코스닥은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 수급이 올리면서 사실은 코스닥은 60%? 50%, 60% 이상은 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근데 바이오 종목이 쏠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살아나고 있다. 이미 기준선을 회복해줬고 61선 언저리까지 다 있다예요. 구름대는 얇기 때문에 뚫기 어렵지 않아 보인다. 지표적인 얘기입니다. 코스피는 구름대에서 좀 눌리긴 했지만 3000대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행보를 하고 있다. 구름대 얇아지는 게 보이시죠? 거래일로 보면 제가 뭐 3월 얘기 드렸는데 이 지표만 보고 3월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자, 제가 저만의 시나리오를 얘기 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가 기반으로 살아나야 반도체가 살아나고,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코스피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납니다. 삼성전자가 주식에 차지하는 우리나라 주식에 차지하는 비용은 30% 이상이라고 얘기 드렸고,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이쁜 조정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3월, 4월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보시면 정말 전례 없던 그 오스틴 공장이라고 하죠. 거기가 한파로 인해 공장이 중단되고 지금 그 손실이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누적 그 손실이 그 정도 되고 공장 가동이 멈춰 있다는 건 큰 악재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막 빠르게 가지 않고 시장에 막 가지 않고 이쁜 조정을 받으면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는 건 그런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하기 좋고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다 라고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 공장의 가동이 다시 재기되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상승 간다. 반도체는 주도주가 어김없이 주도주예요. 경기 민감주고 경기 방어주고 다 좋지만 삼성전자 반도체는 어김없는 주도주예요. 하지만 조정, 이쁜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시세 분출이 3월 정도가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그 다음에 반도체가 공급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그 공급 부족의 반도체가 좀 움직여주고 주가가 움직여주면서 반도체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이나 부족했던 자동차 쪽에 반도체 공급에 좀 원활한 흐름이 예견되고 좋아지면서 자동차 완성차의 주가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완성차나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봐요. 2차 전지도 뭐 그때 비슷한 흐름일 수 있겠고. 저는 시장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3월은 지나가고 조정 그래 좋다 이겁니다. 충분히 조정받고 이쁘게 금액을 매수할 구간을 만들고 좀 상승을 도모해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자꾸 드리는 겁니다. 뭐 차트만 보고 얘기 드리지 않아요. 저는 시장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는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어김없이 얘기 드립니다. 자, 오늘 종목 빠르게 또 몇 개 볼 건데 자, SNS텍. 자, SNS텍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제가 분명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락하면서 다시 21선을 회복해 주면서 나왔죠. 나왔고 보조지표상으로도 괜찮습니다. RSI가 50선을 돌파했어요. 50선이 중간이에요. 50을 돌파해야 매수가 더 많아지는 거고 50 밑에면 매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넘었다는 건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스토캐스를 보면 과열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이지만 여기서 이런 꽈배기 같은 그 윗대에서 꽈배기 같은 상승이 나오면 괜찮고, 이게 잠깐 눌릴 수는 있지만 RSI가 계속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조정을 하면서 상승을 갈 수 있겠다. 이평선도 모여 있긴 합니다. 제가 다만 걸리는 거 하나 있어요. 걸리는 거 딱 하나.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이평선이 모여 있는 여기 금액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추세 타고 뭐 빠르지는 않더라도 갈 것 같고 괜찮은데 여기 61선이 이렇게 좀 아직은 61선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61선이 이제 완만해졌죠. 이게 완만해지고 정배열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배열이 되고 올라가주면 정말 이상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다. 아직은 바닥에서 반등 정도로 보이고 추세를 타고 있고 만들고 있다. 추세가 세진 않, 이게 추세라고 보기에는 강도가 높고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한다면 요때라고 얘기 드렸죠. 요때를 기준으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해서 아직까지는 괜찮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만 받쳐주고 나쁘지 않다면 SNS택은 천천히 올라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라고 보이고 괜찮습니다. 오늘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네. 그리고 레오캠바이오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중요해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바닥은 5만원 선에서 비중 조절 해볼게요 했는데 오늘 그 흐름이 또 괜찮았죠. 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리니까 바이오주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전 바이오 안 하는데 그래도 갖고 있었던 건 바이오가 이 시장의 주도주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도주라는 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죠.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도 많이 가고 하는데 레오캠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악재가 떴죠. 영업이익도 안 나왔고 했다. 근데 사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이오한테는. 그래도 아무튼 펀더멘탈 살아있고 재료가 있다. 근데 오늘 상승이 괜찮았고 앞으로 또 추이가 기대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수급이 쏠릴 때도 바이오를 아예 안 갖고 있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멍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좀 리스크가 적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떠니까라고 저번에 얘기를 드려서 갖고 왔던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바이오 하나 얘기 드릴 건데 두 개예요. 차트 하나만 볼 건데 이렇게 이런 게 머리를 틀어 올렸다 그러죠. 예. 되게 의미 있는 상승인데 사실 거래량이 좀 물음표예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월요일장에 바이오 쪽이 또 수급이 쏠린다면 또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신 분은 좀 이렇게 접근해 보실 수 있겠다. 정말 단기적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기술적 스킬이 가능하신 분만 하세요. 보령제약하고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 한번 차트는 간단히 볼게요.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 자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그 어떻게 보면 녹십자 랩셀은 조금 더 그 좀 천천히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과열 구간이고 지금 자리가 일단은 좀 이렇게 떠 있긴 하는데 이것도 대응 가능하신 분만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 두 개를 바이오를 세 개를 얘기 드렸는데 바이오는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는 신중해야 되고 그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은 아예 하시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컴투스 얘기 드려야 되는데 컴투스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61선 언저리 멈춰 있긴 한데 제가 분명히 컴투스를 이때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신규 매수는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한 구간이고 바닥 대비 너무 상승이 많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이제 금지입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이 되어 버렸고 상승이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선 신규 매수는 멈추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잘 가지고 가시면서 추세에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 금리 인상 나오면서 얘기 드렸고, 제가 DB손해보험에서 하나손해보험 갈아탔습니다 얘기 드렸고, 지금 추세 아주 좋죠.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고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동반되면서 계속 천천히 우상향 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죠. 문제는 정고점 4,700원에 대해서 강하게 거래가 나오면서 뚫어주면 그게 또 지지가 되면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때 언저리였죠. 요때 근처였는데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고점은 항상 강력한 또 어떻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수익 실현 어느 정도 뭐 50%든 30%든 하시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은 신규 종목 우원개발 한번 볼까요? 우원개발 제가 봤던 종목인데 사실 우원개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천드렸으니까 무조건 수익 중이실 거예요. 수익 중이실 건데 건설 섹터, 경기 민감주 섹터니까 섹터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걸리는 부분, 자 여기서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꽈배기를 틀면서 정말 힘있게 받쳐주고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겠다요. 지금부터는 좀 들 눌리면서 계속 좀 우상향으로 가줘야 우상향의 기조가 이어진다고. 자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아 있기 때문에 금액도 알려드려야겠죠. 자 6,500원 정도 상단을 뚫고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눌릴 확률이 다시 한번 눌려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6,500원대나 뭐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건설 섹터 흐름을 보고 바닥 대비 많지는 않지만 이게 꾸준히 조금씩이나 올라와 줬고, 장이 안 좋을 때도 빠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올라와 줬고 이미 수익권이라면
비중 축소를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6,500원을 강력하게 뚫어주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6,500원 정도에서는 좀 그 비중 조절이나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추이를 보시자고 하고 싶어요. 사실 장중에 보면은 얘기 드리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장이 끝난 다음에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미리 우리 그 혜련님도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신규 종목 갖고 왔어요. 관심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 크린사이언스 얘기 드려야죠. 종목이 많네요. 크린사이언스. 자, 일단은 제가 지켜보겠다 했고, 100일선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100일선은 깨졌어요. 깨져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거. 자, 주가는 빠지고 있고, 그 RSI 수치는 조금씩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수의 힘이 아직 세다는 거죠.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보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게 추세의 바닥이라면 요렇게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아직은 요 단기적 우상향 기운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평선 위에 회복해주고 가는 게 필요하겠고, 사실은 크리엔사이언스는 그거 보셔야 돼요. 황사와 공기, 대기질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그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다. 만약에 좀 그 이런 종목이 싫고 너무 공기 대기질 좋아 보이는 전망이 된다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정리하는 게 맞을 거예요. 가더라도. 하지만 지금 위치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서 위냐 아래냐가 정해지고, 아래면 털어야 될 수도 있고 위면 또 좋은 기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다.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린사이언스한테 추천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 딱 하나 볼게요. 자, KH 바텍인데 스마트폰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예전에 제가 거래한 적이 있고 굉장히 좀 느리고 좀 더뎌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오늘 상승의 의미가 있었다. 오늘 상승. 박스권이라는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단을 뚫어주는 장대가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또 동반됐고, 그 다음에 추세가 정배열이죠. 정배열 차트로, 자, 21선도 올라가고 있고 5일선 11선 다 올라와 있고 60일선도 수평 뭐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바닥권 종목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봅니다. 200일선 뚫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200일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고. 근데 200일선을 장대로 뚫어줬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뭐 정말 좀 긴급하게 대응하시는 분이면 바로 공략해 볼 수 있지만,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이면 200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요렇게죠. 이렇게 튕기고 올라가는 V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면서 조정을 받을 때 200일선을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우상향 기운을 따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가 신규 매수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쯤에서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급하게 하긴 했지만 또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